이슈 토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에서부터 재벌 3세까지 최근 마약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약을 일반 사람들도 쉽게 구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대 마약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마약 범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많이 침투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부산의 경우는 이 마약 범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마약 대하급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 백서에 의하자면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부산, 경남이 많은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전통적으로 인천과 또 부산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보통 마약이 주 생산국이 일본하고 대만, 중국인데 그걸 경유하는지로 인천이나 부산이 경유하다 보니까 항구 도시인 관계로 해서 아마 마약 사범이 또 마약 범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TV에 보도되는 걸로 보면은 아무래도 부유층 자제들 또는 뭐 연예인들이 좀 쉽게 접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도 좀 그런 편입니까? 예, 마약류가 우리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마약이 이슈화되고 했는데 그때는 불법 집단 또는 범죄 집단들이나 유흥업소에 있는 분들이나 무직자들이 주로 했는데 90년대 이후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유학이 보편화되면서 부유층 자제들이 외국 유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도중에서 마약을 접하게 돼서 그런 애들이 귀국을 하면서 이제는 좀 보편화되면서 특히 부유층 자제들이나 연예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좀 그런 부유층이나 연예인들이 많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퍼센테이지로 좀 따지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마약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 범죄들 중에서 보통 요즘 연예인이나 재벌 이런 부분이 한 30% 정도까지는 잠식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들 통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학을 가서 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학을 갔다 와서 접해본 사람들이 탐닉하기 왜냐하면 중독성과 또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나 조폭이나 이런 범죄 집단들이 자기들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서 마약을 접하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접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의존성도 있고 또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 금단 증상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경로를 하게 되고 지금은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로버트 할리처럼 인터넷으로 구매를 의사를 밝히고 또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경로로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대면 판매, 즉 주고받고 얼굴을 보고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비대면 판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즘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좀 친근한 부산 사투리를 써서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사실도 좀 이슈가 됐으니까 좀 구매가 쉬워졌다라고 해서 굉장히 마약이 너무 이제 쉽게 유통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요즘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폐쇄된 인터넷이 있거든요. 딥패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이제 필로폰이나 히로뽕 이런 말을 쓰는 언어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잘 모르거든요. 떡이라든지 아이스라든지 캔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은밀히 유통이 되고 있어. 그리고 의사를 밝히면 다른 택배나 다른 여러 가지들 아니면 내 사물함에 놔둬서 떨어놓고 가면 나중에 찾아. 옛날에 간첩이 접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교묘하고 또 적발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앞서서 예. 말씀하셨지만 부산도 그렇고 인천도 네. 그렇고 예. 세계적인 무역항이다 보니까 좀 많은 환적 화물이 오가는데요. 경유지로 사용하죠. 예. 그 부산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좀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불과 2017년도에는 그 사실 남미에 주로 하는 코카인, 그 코카나무에서 나오는 추출된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한 몇 킬로 정도 해서 아마 2017년도에 적발이 된 환적 화물로 적발이 됐는데 콜롬비아 저 남미 당국하고 한국 세관하고 검찰하고 같이 협동 수사를 해서 환적하는 화물 속에 그 고철 안에 까만색 가방을 2개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6.7kg 정도?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쵸. 그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뭐 필로폰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합성 마약인데 그것들은 이제 그 공항을 들어갈 때 공항이나 화물로 들어올 때 거기들 이제 사람들 통해서 이래 몸에 삼켜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쪽에도 뭐 다른 이래 비뇨기 계통을 통해서 숨겨오다가 다들 적발이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들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일단 필로폰하고 코카인이 얼마 전에는 대단히 큰 걸 해서 한 370억 정도 시가로 따지보면 그 정도가 다다가 적발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부산으로 마약을 이렇게 밀반입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직접 제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예, 예전에는 그 필로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메스암페타민을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했는데 그건 냄새가 많이 나고 소산 냄새라든지 식초 냄새가 나서 저 시골 외지에 산들한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네. 얼마 전에는 아마 대마를 그 집안에 키워가지고 하는 게 적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필로폰을 갖다가 이제 만들기는 쉬워도 그렇게 이제 시내에서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유통하는 경로가 주로 대부분이고 그래도 뭐 대마라든지 또 필로폰을 갖다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엄밀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적발이 안 됐을 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골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키우고 하면 알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어렵죠. 근데 외딴 곳에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래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그냥 일반적인 그 공장인 줄 알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필로폰들 만들고 예전에는 그 기침 감기약 성분 중에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인데 그거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필로폰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된 적이 사실 있어서 지금은 약국을 통해서 그런 슈도에페드린 마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를 요즘 금지하거나 아니면 수량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뭐 뉴스에서 본 기사 중에 어디 시골에서 양귀비를 키웠다가 뭐 적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약이라 그래서는 마약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일본 마약한 부분은 양귀비입니다. 양귀비가 마약이라는 분류되어 있어서 양귀비를 꽃을 피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아편을 만들기도 하고 모르핀을 만들기도 하고 코데인을 만들기도 하고 헤로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강원도 쪽에 그 그냥 나이 많으신 마약 사범이 많이 적발되는 게 강원도 쪽인데 보통 60세, 70세 되는 할머니들이 주로 많아요. 그런 분들이 못 모르고 꽃이 이뻐서 키우거나 하는 걸 했는데 그게 바람에 날려서 다른 데도 가는데 주로 항공 촬영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양귀비 꽃이 표현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마약 사범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마약은 그 아까 말대로 양귀비가 있고 두 번째는 대마. 우리 옛날에 그 가수들이 연예인들은 대마초. 그 요즘 만난 마리화나 그다음에 대마 액상 대마 이런 대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약 중에 3가지가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서 거기는 합법과 불법 2가지가 있는데 불법적인 것이 필로폰 그리고 합법적인 마약이라 그래서 여러분 수면제 처방받는 수면제도 마약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얼마 전에 유명한 재벌가 자녀분이 프로포폴 프로포폴도 수면제인데 수면 마취제인데 그것도 법상으로는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불법으로 유통이 돼서 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부분인데 그것도 중독성이 있고 또 금단 증상도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마약은 그렇게 생각보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까이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느냐 통제되지 않느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
경계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래도 마약은 마약이죠. 예, 일단 마약하면은 네. 중독성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일단 마약성이 중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담배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그다음에 뭐 도박 중독처럼 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그리워하게 하다가 이제는 갈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따르면 그걸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해서 신체적으로 불안감을 한다든지 불면증,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지 식욕부진도 생기다가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불법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해서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호흡 곤란 또는 심장마비를 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나오지만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뭐 죽었다 하는 얘기 대부분 그런 주사약을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또 내성이 되다 보니까 1ml를 쓰다가 2ml, 3ml, 3ml 넣다 결국에는 용량을 높이다 보면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죽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좀 뭐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긴 한데 일단은 눈동자가 일단은 시선을 정확하게 볼 수 없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항상 불안해서 동작이 좀 과도하게 과동성 증상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잘 중독되면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살 빠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도 하고 안절부절한다든지 그리고 말이 왔다 갔다 앞뒤가 안 맞고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초점이 일단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많고 대부분 그런 분들이 술은 잘 안 먹으세요. 그렇지만 행동 자체가 항상 보면 불안한 그래서 이게 마약이구나, 마약 중독자이구나 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거나 수면제 습관성 되신 분들도 좀 그래요.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먹는 분들도 약을 안 먹으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좀 마약 사범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중독됐다 이렇게 좀 가늠이 되시나요? 뭐 아직까지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 마약대치운동본부 사무실에 초범이나 단순 소지자들이 그 단약 기소유예 프로그램에서 받으러 오면 이래 그분들 접하게 되는데 보면 조금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폐해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중증 마약 중독자들은 좀 치료를 하면 사회에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초범인 경우나 단순 투약자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프로그램에서 기소를 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들 하도록 하는데 재범, 산범 계속하는 분들은 사실은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약류 치료 가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는데 그중에서도 물론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서울의 마약대치운동본부에 마약에 빠졌다가 회복이 돼서 거기서 마약대치운동본부 직원으로 일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국가적으로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또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케어해줘야 되지. 이걸 단순히 범죄로만 보고 처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면 결국 나오면 걔들 재범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과 또 국가적인 부분 마약 중독보다는 요즘 도박, 인터넷, 뭐 알코올 중독을 주로 국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담배 금융 사업도 하지만 이 마약 치료 사업도 좀 국가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현재로서는 다른 중독에 비해서는 부족한 경우입니다. 현재 마약 사범의 처벌 수준은 어떻습니까? 일단 마약 사범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마약에서 걸리게 되면 단순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유예, 일단은 재판을 안 받고 기소를 유예해서 저희 마약우 대치본부에 프로그램을 14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런 경우는 한 30몇 프로 되고요. 그 다음에 벌금인 경우에는 뭐 단순한 경우에는 벌금 경우는 한 5%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머지 부분들은 재발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14년까지 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한 2명 정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한 0.몇 %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 그 폐해에 비해서는 좀 형량이 좀 낮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또 많아봐야 3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좀 처벌이 약한 수준인 것 같아요. 좀 수위를 높이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해서 최고 4형까지 그렇죠. 사형하는데 단순히 투약하는 것보다는 그 마약을 퍼뜨리는 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마약을 공급하는 분들을 사실은 적발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뭐 자수를 기간을 둬서 하는 투약자들이 여러 가지 주위에 신고에 의해서 되는데 그런 분들은 3년 이내는 대부분 징역으로 끝나고 공급하거나 뭐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참 잡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예, 마약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의존성,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뭐 우리 흔히 담배도 굉장히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약류에서 좀 초범 이상 해서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검사에서 판단을 해서 국립병원 5군데, 그 다음에 민간 시설 병원에서 그 마약 중독 재활 치료법을 해서 병원에 입소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하여튼 국립병원에서 26군데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수용을 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들 마약대치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단순 소지자, 초범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 받으면서 다 하는데 이제 그게 심리적인 거, 학술적인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 하도록 그렇게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도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도소, 장훈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4군데는 저희들이 나가서 그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 통해서 계속 마약의 앞으로의 더 폐해를 과학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1년 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산 마약 퇴치 운동 본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뭐 기소유예 프로그램은 우리 저희들 사무실 강의실에서 또 검찰청의 의뢰를 받아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일단은 지금들 같은 경우는 부산 마약 퇴치본부가 마약 퇴치 운동 본부입니다만 그 마약들 아까 말한 수면제나 법도 있지만 특히 중독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한테는 아버님들의 담배에 대한 금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오남용, 특히 고카페인 음료. 요즘 같은 경우는 애들 각성제 모형으로 우유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고카페인 음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용인데 보통 고카페인 음료의 4배 정도의 함량이 들어있는데 시험때라 그래서 애들이 우유라 형태로는 먹는데 그것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우울제 또는 수면제를 병원에서 투약받고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도 약물이라는 게 진짜 처방받아서 약을 먹지만 거기에는 습관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기 때문에 약물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특히 대학생들 위해서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연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거리 공연 이런 것들을 1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노력을 해주고 계시군요. 제가 궁금한 게요. 뭐 마약의 종류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마나 뭐 코카인 여러 종류가 있고 또 뭐 향정신성 물질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약의 어떤 종류, 마약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이 마약을 한 어떤 사범은 좀 더 악질이다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일단은 중독성이나 내성이 강한 것들이 심한데 제일 심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자체가 중독성도 심하고요. 또 내성도 심하고 또 금전정산도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필로폰은 사람을 흥분시켜서 하는 부분들이 보통 마약은 흥분제하고 진정제 2가지 성분이 주로 나오는데 주로 이제 흥분제를 해서 여러 가지들 환상을 꿈꾸게 한다든지 그렇게 애들 하는데 필로폰이 주로 대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헤로인, 그 다음에 뭐 코카나무 이런 코카인 이런 제가 조금 더 좀 심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요즘 얼마 전에 나왔던처럼
그 물뽕이라 하는 그 액체로 되어 있는 탔으면 그거는 사실은 마약류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적발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24시간 지나면 몸에서 검출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즘은 신종 마약이 그렇게 중독성도 좀 있습니다만은 검출해내기 어려운. 그런데 사용할 때만 환각이나 흥분이나 진정작용을 일으키고 빨리 사라지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되니까 참 더 난감한 일이죠. 더 잡기가 힘들겠네요. 힘들어지겠죠. 예. 예, 아무래도 좀 마약 범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기 때문에 네네. 심각성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떤 요즘 연예인들이 해서 마약류가 들었지만 마약은 지금 일상생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에 마약 사범이 단속된 게 14,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수면 아래 즉 암수 숨어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한 3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들이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나 헤로인 이런 부분들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카페인부터 카페인, 술, 알코올 이런 중독에 계속돼 있는 분들은 결국 수면제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그런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은 마약이라는 부분이 남의 일같이 들리지만 우리가 어떤 중독성이라 하는 게임이라든지 게임하는 분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마약을 찾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80년대는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불법으로 있는 마약이 피로회복제나 그다음에 영양제로도 팔리고 했었고 국가에서도 장려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지금 사소한 부분이라도 항상 하고 특히 약물, 우리가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한테나 또 약사 선생님한테도 항상 그 폐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고 그 중독성 부분에서도 인지를 하시고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쉽게 빠져들지만 서서히 무너지지만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마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치료도 좀 중요하지만 일단 접하지 않는 것.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교육 그런 측면에서 저희 마약대치운동본부가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든 노인들까지 계속 중독, 약물 크게 보면 약물이니까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